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무꾼의 혼술. 1월 14일 화요일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그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그 일이지만은 송무꾼의 혼술이 볼 때는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기자회견 내용을 쭉 보다가 여전히 불통, 또 독선, 독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가 잘 가고 있다 뭐 이런 말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죠. 현실과 동떨어지게 가는 그런 독선, 독주 스타일.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다가 조국 관련 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제가 오늘 오전에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V를 꺼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렇게 나라를 찢어놓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특히 젊은이들, 조국의 자녀 비리, 대학 입시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젊은이들 상실감을 느끼고, 또 반칙과 특권 이런 것에 국민들이 분노를 했는데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으면 국민에게 져야지 왜 조국에게 집니까?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은 저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을 그대로 상징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그들만의 이익, 그들만의 서로 보막 형성을 위해서 독선을 하고 국정 운영도 그걸로 독선을 하고 그런 상징적인 일로 봅니다. 상징적인 말이죠.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 2년 8개월 동안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가 상당히 많이 충돌을 했죠. 그렇지만 결과는 늘 진보 좌파 정권이 원하는 대로 다 갔습니다. 지금은 청와대와 조국을 향한 수사를 벌이고 있던 검찰 조직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여러 봉쇄망을 쳤고 지금 아마 마지막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어떤 제도상으로는 안 되면 여러 가지 압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사퇴는 혹시 못 시키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것처럼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을 보면은 통치 권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통치 권력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법무장관 임명권, 그리고 검찰 인사권, 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직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수사팀을 흠들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권한으로 검찰의 조직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권한을 정권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 권한을 2년 8개월 동안 여러 분야에서 휘둘렀습니다. 이른바 적폐수사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 전체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왔죠. 문제는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2년 4개월 정도 남았죠. 2년 4개월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지금까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경험해보는 나라가 됐는데 2년 동안 앞으로 계속 이 정권이 독선을 하고 또 내년에 올해 4.15 총선에서 의회 권력까지 완전히 장악을 한다면은 지금 행정 권력 장악했죠, 지방 권력 장악했죠,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 권력까지 다 장악했죠. 국회 권력까지 장악을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한 세 가지만 우선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단은 사회 전체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전장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 주류가 완전히 교체되어 있을 겁니다. 적폐청산, 이것을 넘어서 보수청산을 넘어서 볼수 말살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그리고 새로운 주류가 되는 신주류는 경제, 사회,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서
기존 질서를 다 허물겠죠. 허물고 그들이 신봉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북 문제에서 어떤 질서가 형성될지 뭐 상상은 좀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 과정에서 조국시처럼 그들만의 반칙과 특권을 누릴 가능성, 그들이 기득권을 형성을 해서, 그런데 반칙과 특권을 누리더라도 조국에 대한 이 가족비리 수사, 또 유재수 감찰무마 이후 가장 중요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국정농단들을 전부 다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킴으로 해서 다 덮어버리는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끼리 봐주면은 그들의 비리가 전부 다 그만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의 독선 독주에 대해서는 보수가 뭐 강화문 강당에 모여서 내는 목소리, 그걸로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보수의 힘이 커져야 됩니다. 보수의 힘이 커져야지 지금처럼 뭐 법안도 아니고 대통령령, 어떤 뭐 규칙, 뭐 법무부 장관 훈령, 이런 것으로 검찰 조직을 막 입맛대로 재단을 하는 그런 일을 막으려면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보수 야당에서. 자, 그래서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4.15 총선이죠.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진보 좌파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 우파는 재건의 유일한 기회지만은 진보 좌파에게는 보수의 싹을 완전히 잘라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만드는 기회가 4.15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은 4.15 총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총력전에 나서 있죠. 뭐 최근에 보도된 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직접 출연한 국정 홍보 광고를 한다. 그래서 30억 원을 각 부처에서 분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앙선관위가 또 오늘 그런 결정도 내렸죠. 뭐 비례대표라는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사실상 여건에만 주는, 범여건에만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그 조혜주라고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문재인 그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각 지역에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예타 면제 사업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김정은 답방 이런 것도 물밑에서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총선 전에 뭐 어떤 대가를 주더라도 김정은 답방을 이뤄내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집권 세력은 이 국가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총선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수 야당은 어떻습니까? 뭐 보수 지도도 다 알죠. 뭐 다들 그렇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한국당 사람들도 그렇고 뭐 새로운 보수당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4.15 총선에 보수의 생존이 달려있다. 보수 대통합이 실패를 하면 총선은 필패한다. 뭐 그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 명분 싸움만 해왔습니다. 불과 석 달 남은 이 시점까지 명분 싸움만 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 탄핵벽에 전부 다 갇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탄핵의 벽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쪽 끝 아래쪽에 벽에 모두 깔려서 한꺼번에 압살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 상황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보수 대통합의 물꼬는 터졌습니다. 저는 이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제 손권에 혼설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선거에 임해서 무슨 뭐 진보가 이기고 보수가 이기고 이 문제가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평평하게 펴져서 제대로 정치가 굴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보수 통합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보수 대통합의 물건은 터졌죠. 뭐 자유한국당과 그 새로운 보수당이 같이 참여하고, 지금 새로운 보수당은 유승민 전 대표가 이끄는 당이죠. 같이 참여를 하고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같이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단추를 끼운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내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통합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렇더라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웠는데, 그런데 보수 통합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누구나 다 그런 이유를 다 압니다.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시비비 문제죠. 찬성, 반대. 그것 때문에 보수가 갈라졌고 지금도 그 상태로 있는데 저는 한교안 전 대표가 했던 말, 그 말에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탄핵에 대한 시시비비는 문재인 정권을 꺾은 후에 가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은 한교안 그 대표의 이 말은 탄핵 이후를 내다보지 못한 이 보수가 다 색이 들어야 됩니다. 탄핵 이후에 이런 상황이 올 줄 모르고 뭐 탄핵에 찬성 반성 보수가 그렇게 갈라졌죠. 그런데 지금 또 보수가 뭐 탄핵에 그걸 놓고 또 찬성 반대하면 탄핵 이후의 상황이 아니고 총선 이후에 또 더 험악한 상황을 보수 입장에서 맞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시시비비는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서 가리고 그전에는 무조건 닥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송국근의 홈솔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